네, 여러분 다들 비트코인에 지금 관심 많으시죠? 비트코인의 급등에 이어서 알트코인까지 그 불씨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떠한 전략이 가장 유리할지 오늘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지난 3일 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밤중에 급락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한 30% 고점 대비 떨어졌고 한화로 한 8천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빠르게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경각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뭐 네. 지금 접속 지연, 뭐 패닉셀 이야기가 그 밤중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거의 라이브로 내려가는 거를 지켜봤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 계엄이라는 상황을 완전히 1대1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 많이 사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코인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샀어요. 기회다. 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네. 그런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이 들어서 팔으셨었던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대선 승리 이후에 한 달 정도 동안 비트코인만 해도 거의 한 30-40%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조금 이제 이익 실현을 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좀 던지는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요. 네. 또 하나의 이유는 7월부터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보호법에 약간 입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 시장 조성자, 보통 이제 마켓 메이커라고 하죠. 네. 그런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매물들이 이렇게 출하됐을 때 가격이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한 30% 정도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급락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밤 새셨겠어요, 그날? 네, 국회에서 일찌감치 이제 좀 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요. 밤을 새진 않았는데 네. 그 가격을 실제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다가 국회에서 거의 이제 한 150분 만에 그 탄핵이 그 계엄령 해제를 결의를 했잖아요. 네. 예, 그 기점으로 가격이 빠르게 회복이 됐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조금 일시적인 약간 블랙스완 같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표님처럼 누군가는 혹자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또 네.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던져야 돼라고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 어플 자체가 켜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 말즉슨 아직 뭐 인프라나 제도적으로 좀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과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과세 인프라가 미비해서 세금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프라가 뭐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업비트 사용자가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지금 한참 코인 투자가 좀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갑자기 그런 크다란 이벤트가 발생해서 너도 나도 야, 팔아야 돼라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그 라이브로 로그인이 안 되고 네. 매매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봤었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 사건들은. 왕왕은 아니죠. 이제 그런 류의 이벤트가 있을 때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는 사실 한국 거래소들은 거의 세계 최고에 가까운 지금 수준이고요. 그래요? 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업비트뿐만 아니라 네. 다른 어플에서도 그런 일이 뭐 간혹 발생할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보다 좀 더 관심이 가는 건 알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코인이 이제 리플. 한 300%가 올랐다는 건 뭐 언제 대비해서 300%가 올라간 건지도 궁금하고, 그 상승의 이유가 좀 있다고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플 그래프 이 차트를 보면요. 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가나요? 아니, 계단식이 아니라 갑자기 수직 이렇게 상승? 수직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점이 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리플의 상승은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는 상승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현 위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자기 취임 첫날에 해임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이 굉장히 유명한 공약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좀 자기가 진흥시키겠다, 부흥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이 이제 쭈루룩 몇 개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네. 일단 어떤 의미가 있냐면 리플이라는 지금 코인은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사실 SEC하고 거의 운명을 건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면 리플이 상당히 좀 난처해지는데 지금 소송의 어떤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 가고 있어요. 괜찮게 가고 있고 이 소송을 지휘하는 사람이 그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SEC 위원장입니다. 네. 이 사람을 이제 해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리플 투자자들은 이걸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한 3개, 4개 정도의 호재가 좀 겹쳐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을 해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SEC가 소송을 포기하는 거 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초에 미국 시장에 이제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리플 역시도 현물 ETF가 출시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루머가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했던 그 자산운용사들이 한 4개 정도의 상품을 지금 SEC의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 대기 이제 심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또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를 또 누군가 들어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주요한 자리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EC 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고 해서 CFTC 의장 자리가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 그 암호화폐 전담하는 그 보좌관, 특별 보좌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가지가 지금 주요직인데 이 3가지의 주요직 중에 한 곳에 리플과 연관된 인물이 갈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마지막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400% 정도가 올랐고요. 400%요? 한 달 정도 동안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리플은 사실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총 3위라고 들었습니다. 예, 시총 3위였는데 이제 원래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년 동안 2위도 한번 간 적이 있고 네.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영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이런 호재들이 겹치면서 가격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호재 중에 하나 SEC로부터 네. 어쨌든 승소를 하게 된다면 네. 그럼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대감 속에 일단은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대감 속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정확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호재가 이제 3-4개가 있잖아요. 이게 다 중첩됐을 때 지금 가격이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물론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호재들은 다 반영이 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예.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격이라는 게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리플 이렇게 간대하고 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미터로 비트코인을 좀 바라보면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리플이 제도권과의 연계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또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원래는 월가의 어떤 자산운용사들이 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은행 뭐 이런 곳들이 암호화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게 뭐 돈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돈이 된다라는 게 사실 작년 정도에 확인이 됐고 세계에서 제일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는 테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곳이 한 달에 1년에 버는 돈이 50억 달러, 60억 달러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그 수익보다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록이 사실 뭐 저희들 표현으로는 좀 이제 좀 화가 났겠죠. 쟤는 도대체 뭘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근데 하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현금 받고 국채 받아서 그거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주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의 전부인데 그러면은 뭐 우리도 좀 해도 되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들어왔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은행과 은행 간에 우리가 송금을 하잖아요. 네. 이때 보통 이제 수수료도
상당히 좀 많이 내야 되고 이 수수료보다 더 좀 까다로운 것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에 돈 보낼 때도 뭐 오래 걸리면 3, 4일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전송을 할 때 1, 2분이면 돈이 가고 예. 거의 몇백 원 정도의 수수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이나 자산운용사하고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송금이나 또 결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또 관심을 받고 있긴 합니다. 리플이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건가요? 부분이 이제 며칠 전에 확인이 됐죠. 그 계엄이 명으로 인해서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 글로벌 가격은 코인 가격은 거의 영향이 없었어요. 네. 뭐 비트코인 정도가 사실 조금 한 1%, 2% 정도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결의를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됐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따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플의 가격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결정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같이 오랫동안 코인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한 요소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뭐 작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리 투자자들이 흩어져 있으면 네. 어떤 국지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오르내리는 일들이 좀 적을 수 있는데 한국에 좀 집중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분명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원체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요소인 것 같은데 알트 불장이 뭐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지 궁금한데 더 갈지도 궁금하고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84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네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거든요.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코인 투자를 왜 좋아하시냐면요.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버니까 좋아하십니다. 사실 근데 이름만 보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네. 코인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사실 마음 먹고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거래소에 있는 코인 아무거나 사고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가격이 뭐 10%, 20% 올라 네. 있더라.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다들. 2017년 그 두 번의 상승장이 있었는데 2017년과 21년에 다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왔냐 안 왔냐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그런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알트코인 불장이 뭐냐면 최근 3개월 동안의 가격 상승폭이 시가총액 50위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 네. 비트코인보다 높은 코인이 몇 %가 있느냐가 이 지수의 이제 내용인데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알트코인 최근에 이제 지수가 84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75가 이상이면 그러니까 시총 상위 50위 안에 있는 코인 중에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 하면 네. 그때를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정의에 부합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아무거나 사면 돼? 이런 게 되는 것이죠. 84를 기록을 했다는 건 그 기준인 75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숫자네요. 그럼 그런데 확실한 이제, 불장은 맞네요. 확실한 불장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요 수치 자체는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7년, 21년 장에는 정말 그랬어요. 아무 코인이나 사도 돈을 벌 수 있는 약간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올해 상승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이 집중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상위 50위의 코인이라 할지라도 계속 가는 것들이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서 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아무거나 사셔가지고 이득을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됐다. 네. 2017년 다들 보셨을 테고 근데 그때와 또 달라진 게 있다면 미국의 스탠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기관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샀다 그러잖아요. 네.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ETF, 뭐 간접 투자도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스탠스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좀 달라졌던 것이 사실 암호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네. 대통령 당선인이 거의 이제 뭐 암호화폐 대통령처럼 됐죠 지금.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놓고 있는 공약들이 사실 실현된다고 하면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좀 이번에 많이 지켜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놀랬던 게 공약 이행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약 내놓은 것들이 다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하고 좀 차원이 다른 네.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지금 이제 10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령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좀 여겨지는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것을 실제로 전략적 귀축 자산으로 네. 지정할 것인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낸 법안이 하나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향후 5년 동안 미국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으면서 100만 개 정도를 이제 매수하겠다. 이제 뭐 매수일지 아니면 뭐 그것을 거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100만 개 정도로 확보하겠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럼 한 50만 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폭등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4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네.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여기 원래 그 기업용 어떤 서비스, 이제 사스라고 하는데요. 그 서비스를 기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본업 자체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요때부터 계속 영업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가 4배 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 총 집중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어요. 이걸로 유명해진 기업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당장 이벤트가 뭐냐면 12월 10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가 그 주총이 정해져 있어요. 네. 주주총회를 하는데 주주총회 안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사 모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굵직굵직한 미국의 기업들이 이런 것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도 비트코인 사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 상황 자체가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앞서서 이제 전략적 준비 자산,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말씀 주셨고 5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100만 개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금시총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뭐 너무나 개입하는 거 아니냐. 시장에 대한 개입에 대한 우려도 있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일단 제가 이제 좀 디테일을 아니까 설명드리는 건데 이 법안에 네.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정부가 쓸 돈도 없는데 여기 돈을 어떻게 조달하냐? 네. 법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이 전체 금 이제 분량의 한 5% 정도 되는데 이게 가격 현실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온스당 금값이 뭐 2,800달러 이상인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한 42달러 정도의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현실화하고 현실화해서 남는 돈으로 비트코인 사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금 팔고 비트코인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이 기점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법안이 정말 트럼프와 공화당의 어떤 그런 공약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 가격은 많이 내려갈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또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이제 버블이 많이 끼고 폭등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그 이유가 있는 알트코인들만 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 네. 다른 것들은 이제 거품이 끼더라도 또 가격이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실 때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시총이 좀 어느 정도 높은 알트를 네.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간단하죠. 빚내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사는 거는 사실 저는 주식도 그렇고 뭐 네, 코인도 상품도 그렇고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비트코인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30%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단일 종목으로 130% 올랐어. 그러면 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하셔라. 비트코인만 해라. 네. 대표님은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그렇죠. 비트코인이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알트코인이. 네. 근데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법인에게도 단계적으로 비트코인 가상자산 계좌가 허용이 될 방침이다. 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가능해질까요? 저는 좀 부정적인데 부정적이세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안 됐거든요. 왜 안 됐나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한국은 이제 특히 금융 쪽은 약간 관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미 2017년에 가상자산을 어떤 태도로 우리는 대하겠어 이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금융하고 분리를 하는 게 그때 결정된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로 그 사항이 엎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많잖아요. 연초부터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 10개 이상이 출시가 돼서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블랙록,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들어가겠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네. 있어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그건 좀 이상한데라는 얘기를 한마디 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공직 사회에서 이거 틀을 자체적으로 깨기는 쉽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해서 오늘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